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오늘은 파노라마 사진에 관해서 특별한 응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파노라마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산행을 했을 때 산 위에서 또는 산 아래쪽에서 산 전체를 한 장의 컷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서 그러한 기법으로서 파노라마를 앞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노라마 기능을 잘 활용하면 정말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여드리는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건물 모양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진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카메라 기능 중에서 파노라마를 이용해서 촬영한 방법입니다. 파노라마를 설정하고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파노라마 촬영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옆으로 길게 찍을 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위치를 정하고 마지막 어디까지를 찍을 것인지를 정한 상태에서 시작 전부터 셔터를 누르고 카메라를 슬쩍 옮기면은 가운데 화살표가 가고자 하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내 카메라를 천천히 상하가 움직이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갔을 때 다시 셔터를 눌러주면 파노라마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좌에서 우로 또는 위에서 좌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엔 건물들, 높은 건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에서 파노라마를 켜고 셔터를 누릅니다.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천천히 위쪽으로 바뀌면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카메라를 올리지 마시고 슬게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슬쩍 돌려서요. 살며시 더 돌려주면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어떤 피사체하고 렌즈의 거리가 이렇게 됐을 때보다는 돌려줬을 때 거리가 멀어지고 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상태의 건물을 촬영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촬영 방법에 따라서 사진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진은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또는 사진 편집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술적인 작품을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어떤 사진에서는 그러한 진실을 감추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자는 사진 기자는 제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내가 기자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의 어떤 것을 촬영해서 나타내 준다면 원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자의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진은 절대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우면동에 있는 관문사에 아주 큰 다보탑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다보탑이라고 할 수 있는 관문사의 다보탑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노라마를 이용해서 옆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바람에 휘날리듯이 꺾어져 있는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것도 파노라마의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한 방법입니다. 옆에서 보시다시피 다보탑의 꼭대기에 다보탑의 제일 위에 있는 꼭지의 탑이 옆으로 떨어진 상태로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파노라마 촬영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노라마를 설정하고 앞쪽에 이제 다보탑이 있을 겁니다. 그걸 향해서 시작점에서 파노라마를 설정해서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이래 올려줍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는 화살표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그 앞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대로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려주시다가 한 중간쯤에 이어서 카메라 자체를 올리지 마시고 슬 이렇게 꺾어줘 보세요. 또는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탑의 꼭대기 부분하고 이 렌즈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거나
멀어지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였던 그 사진처럼 그러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노라마의 기능, 즉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365도의 풍경을 한 장에 찍을 수 있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응용을 하면 정말 재미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또 사진 촬영 자체가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파노라마 기능은 여러분의 카메라에서 더보기 기능을 찾아서 그 속에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셔터 위쪽에 파노라마라는 그런 기능이 빠져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촬영하면 정말 재밌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의 꿀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